안녕하십니까. 송옥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2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7일 날 목요일 날 중앙징계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제명 수위를 결정을 할 텐데, 제명이 아니고 징계 수위를, 최고가 제명입니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있죠. 결정을 할 텐데, 자, 지금 상황은 이준석 대표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자진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가장 그 두 가지 선택지, 하나는 윤리위 징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선제적으로 자진 사퇴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자진 사퇴 쪽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당 안팎, 당 안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여론도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 안 좋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 그런 양상인데, 자, 우선 김성진, 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경찰 진술에서 폭로성 발언들이 막 나왔죠. 원래는 2013년 7월달, 8월달 두 번 접대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말이 바뀌어서 2016년까지 총 20번 이상의 접대를 했고 또 금품도 제공했다, 이런 주장들이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은 주장이죠. 이준석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시계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구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도록 해달라, 김성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힘을 써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형처럼 따르는 국회의원 한 사람, 그리고 기업인 한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김성진 씨의 진술인데, 실제로 2013년 연말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했죠. 성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준석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것이냐,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이 있느냐, 이 문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안 좋죠. 당 게시판에 이 당 대표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와글와글한 그런 댓글들이 막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반 동안 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과 계속 싸우고 있죠. 정진석, 안철수, 배현진, 장제원, 김정재 계속 연쇄 충돌을 하니 이 당원들 보기에도 참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이 윤리위원장과도 지금 자료 제출 같은 것을 놓고 충돌을 벌이는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니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뉴스 토마토에 의뢰로 했는데, 거기 보면은, 자,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징계 찬성이 무려 53.8%가 나왔습니다. 53.8. 나머지가 징계 반대가 아닙니다. 징계 찬성이 53.8이고, 당장 징계하는 게 찬성. 이번 윤리위원회 7월 7일에. 그리고 경찰 수사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25.6%입니다. 징계 반대한다, 이것은 17.7%밖에 안 되는 거죠. 아마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들이 있죠.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약간의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이 53.8, 경찰 수사 보고 결정해야 된다 25.6, 징계가, 그러니까 징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여론이 한 80% 정도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도 위기를 직감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후보 때도 본인이 국민의힘 위원총회장에 불려나가서 퇴출 위기가 있었죠. 윤석열 후보 때도 대선 와중에 가초를 하고 이런 식의 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때도 퇴진이 거론이 됐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가서 구해줬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를 방문하고 왔는데, 나토 성과를 어제 하루 종일 방송에 나가서 극찬을 했죠. 극찬을 하고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칭찬 일색입니다. 그러니 다른 윤핵관과는 계속 부딪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부인과 관련한 일은 무조건 지금 옹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공항에 나가서 첫 번째 줄에서 3초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한 표정으로 다녀와서 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성과가 무지무지하게 좋았다. 나토 그 방문 성과가. 그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가가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당대표 이준석을 구해줄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죠. 나토에 가기 전에 이준석이 2번이나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퇴짜를 놨다. 한 번은 6월 22일 그 징계위 열리기 전전날 6월 20일에 만찬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취소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또 이준석이 나를 만나겠다고 하면 의제가 뭔지, 용건이 뭔지부터 물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바로 이준석의 대표 비서실장을 3개월 동안 했던 박성민 의원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 윤심이 작용했다고 보느냐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박성민 의원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고검으로 자천됐을 때 그때 울산 중구청장을 하면서 대구와 그 울산이 좀 비교적 사이가 가까우니 거기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낸 거의 뭐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인데 이 박성민이 이준석이 그 사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박성민에게 당대표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맡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근데 박성민은 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직 전문가고 현장 중심으로 뛰는 사람이지 누구 비서실장 이런 거 못한다 했는데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SOS를 쳐서 박성민 좀 나에게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그 박성민에게 전화를 해서 이준석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박성민이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성민이 돌연 사표를 냈다. 3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아니면은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준석 대표 도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준석 대표에게서 떠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가서 도와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알아서 철수하라 뭐 이렇게라도 했겠죠.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지금 이준석과 손절을 해야 되니 더 이상 있지 말고 나와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이 됐다면은 보호막은 걷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에 대한 보호막은 걷어졌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이준석을 그 당 후보 시절에는 그래도 아픔을 무릅쓰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준석이 자초한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정진석, 안철수, 배현진, 장제원 이 당내 중진들과 계속 싸우고 김성진의 폭로성 발언도 나오고 당 게시판, 여당 집권당 게시판이 당 대표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도배가 되고 일반 국민 여론도 최악이고 이 상황에서 특히 이 공동정부의 한 축인 안철수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소위 말하는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 이런 사람들과 충돌을 하고 또 집권당 대표로서 과연 지금 자질이 있느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느냐 임기 초반에 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주변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준석 체제를 종식시켜야 되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이 출마를 거의 거쳤죠.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되는데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싸울 수 있을까? 이준석과 이재명 그림이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은 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할 텐데 본인의 보호막을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그것을 여당 대표가 중간에서 막아야 됩니다. 당신 상대는 나다. 당대당으로 하자.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준석은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상상도 하기 어렵죠.
계속 내부 분란만 이렇게 일으키고 하는데, 또 정치적 체급도 그렇습니다. 한쪽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0.7% 차이를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만 3번 떨어진 당대표고, 자, 체급이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재명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이재명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안철수 대표설,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윤리위에서는 중징계 분위기죠. 그래서 경고 정도가 아니고 당원권 정지가 유력합니다. 만약에 탈당 권고를 하면 10일 내에 탈당을 해야 되고, 또 제명을 하면은 당원을 제명할 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를 또 이준석이 이끌고 있어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쪽이 유력한데, 당원권 정지 뭐 3개월도 할 수 있고 1년 이상 하면 당대표 못 하는 거죠. 어쨌든 당원권 정지 쪽이 유력한데, 당원권 정지 이것을 염두에 둬서 결국 선택은 이준석이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받고, 그대로 징계를 받고 저항을 할 것이냐, 전격 사퇴를 할 것이냐. 지금 이준석 주변에서는 전격 사퇴 가능성은 없다, 뭐 끝까지 간다, 9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렇습니다. 징계를 받고 저항을 하는 방법은 이거죠. 행정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물론 여론전도 하겠죠. 여론전도 막 윤핵관이 나를 몰아냈다고 하고 여론전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그 권한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상당히 모양이 우습게 되죠. 당 대표가 그때는 뭐 만약에 당원권 정지되면은 당 대표직도 정직됐겠지만, 어쨌든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겁니다. 자기가 대표로 있던 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소송 상대방은 사람으로 치면은 뭐 원내대표 권성동이 권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권성동을 향해서 소송을 하는, 자기 당에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 행정소송 벌이는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외톨이가 되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소송에 이겨서 이 당대표직에 복귀한다고 해도 누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식물 대표가 되는 거죠. 당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겨서 다시 복귀한다고 그 건의가 설 수가 없죠. 영이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식물 대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전격 사퇴를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월, 하, 수 중에라도 전격 사퇴를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준석도 아마 이 선택이 가능한 카드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당의 징계를 받으면은 기록에 남죠. 어쨌든 그 기록에 남으면 이준석이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정치를 뭐 3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정치를 하는 내내 그 징계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징계 이유도 아주 악성이죠. 성접대 20회,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자, 이런 것까지 꼬리표가 다 따라붙습니다. 물론 이 징계 전에 사퇴를 한다고 해도 그런 꼬리표는 따라붙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정당에서 당 대표가, 이런 꼬리표는 남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은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권당이, 그 정권 초반에 집권당이 징계를 한 사안인데 경찰이 대충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충 수사할 수 없이 뭔가 성과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접대 자체는 이것이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 2013년 건에 지났다고 하지만 2016년 것은 아직 7년이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죠. 그것까지 다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증거인멸 교사, 김철건 정무실장이 연결된 그것까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집권 여당이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징계를 간다면은. 자, 이 경우에 자진 사퇴를 하면은 이준석은 이 토사구팽론을 제기를 하겠죠. 사냥이 끝난 후에 토끼 사냥이 끝난 후에 사냥개를 구워 먹는다. 삶아 먹는다. 토사구팽론이 제기를 하면서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인 입장에서,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다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러고 나서 당대표인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저항을
하고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2년 후 총선 때 다시 화려하게 정치권에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준석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 징계 전에 다음 주에 윤리위 징계 전에 이준석이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정가 일부에서도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